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4월 2일자를 향해서 목요일 향해서 수업을 나머지 남은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막 영상에서 잡지 키론을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키론 이어서 32페이지 앞부분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잡지를 계속 얘기하고 학술지를 그래서 이제 키론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아주 저명한 독일의 서양 고대에 관련된 잡지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주로 그 당시 최근에 나온 좋은 박사 논문들을 실어준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페이지, 30페이지 이런 걸 싣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학술지 한 권을 다 할애해서 좋은 연구 하나를 갖다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실리려고 하면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아주 좋은 논문을 써야 실리겠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실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학문적 능력은 압도적으로 중요하니까 우리 치면 장원급제였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학문적 능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 실렸다는 건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그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최근에 나온 좋은 논문들을 자꾸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식 집단에서 학문 후속 세대를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여름부터 도입됐던 이게 이제 1년 정도 이제 다 돼가는데 강사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때도 이제 교육부에서 많이 신경을 썼던 것이 나이가 젊고 최근에 이제 뭐 공부에 들어온 사람 주로 이제 최근에 박사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강사법 하면 무한 경쟁 체제로 들어가니까 다른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 밀려서 많은 피해를 당할까 우려해서 이제 후속 세대를 배려하라고 방침을 만들고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적용하도록 강요를 하고 막 그랬던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학문 후속 세대를 이렇게 체크하고 급정하고 또 후원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이제 지금 저명하거나 훌륭한 학자들이 어차피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죠. 정년 퇴직하고 세상을 뜨고 그래 되면 이제 이어갈 후속 세대가 중요한데 이 후속 세대를 겨냥해서 이런 좋은 논문을 갖다가 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수업하고는 직결 연결은 안 되지만 말 나온 김에 이 얘기를 좀 해보는데 후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독일어 개념에서 nachhaltig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주 전속 후속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후속이라고 하는 뒤에 가서도 이어진다. 에? 이런 말이에요. 뒤에 가서도 이어지는. 뒤에 가서도 이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하루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nachhaltig이라는 말을 써요. 이건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후속 뒤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 후세대를 겨냥하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잘 살려두는 것 갖다가 preserve 보존이란 말합니다. 보존, 자연을 보존합시다. 그런 말 많이 하는데 nachhaltig이다. 뒤에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nachhaltig 이 형용사고 여기에다가 명사가 되려면 keit를 해갖고 keit를 써갖고 카이트가 들어가야 돼. nachhaltigkeit.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멀리 내다보고 살죠. 여러분은 알다시피 뭐 제가 어릴 때도 그런 말들이 많은데 석유 갖고도 얘기가 있는데 그죠?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그때 오일 쇼크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조금 한물 간 얘기가 돼버렸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로 사용한다. 즉 위협하는 수단. 심정 틀리면 우리 석유 안 판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석유가 필요한 나라들은 완전히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죠. 석유라고 하는 거는 기계를 움직이는 동력이 마치 사람에게는 먹는 걸 안 주는 거와 똑같습니다. 석유 공급이 안 되면 차가 갈 수가 없고 기차도 안 가고 비행기도 안 가고 삶의 수준이 갑자기 500년 전으로 후퇴를 해요. 예전에 뭐 이렇게 조선시대 고려시대로 후퇴를 해요. 그런 것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있는데 이 미래를 내다보고는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 아주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미국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그 남부지대에 유전이 있습니다. 석유가 나는 공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매장량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걸 아직까지도 활용을 하지 않아요. 중동에 있는 거 다 써먹고 나중에 자기들이 때 되면은 비상으로 써먹으려고 남의 나라 가서 사갖고 오지 자기들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이게 활용을 하지 않아요. 뭐 100년, 200년, 300년을 내다보기 때문에. 잘은 몰라도 제가 어릴 때 이미 그죠. 중동이 제일 이제 석유의 이 매장량이 많았는데 오래 안 간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때 60년, 70년 얘기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갔고 석유 자체가 고갈이 돼요. 석유가 그죠. 이게 무한 자원이 아니고 다 나오고 나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준비해 놓은 보존해 놓은 나라는 자기 걸 써먹는 것이고 그러지 않은 나라는 어떻게 돼요? 손가락 빤다 이 말입니다. 대책이 없대 대책이.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는 나할티시 정신이 누가 있느냐? 이 백인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고라는 거죠. 자기가 살던 이 시대는 그렇다 하더라도 후손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려면 자연을 보존해 줘야 된다 해갖고는 미래를 내다보고 일부러 자연 보존한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뭐라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구를 통해서 협약을 맺고 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을 왜 하냐면요. 서로 뭐 약속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 알 수가 없지만은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미래를 내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한번 하기 위해서 나할티시라고 하는 후속 세대가 필요해요. 이후 세대가 바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대가 바로 쓰지 못하면 미래가 없는 것이. 그 미래는 지금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보장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우리나라 그죠?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내보면 이제 선진국 된 거나 마찬가지 수준까지 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적 수준, 눈에 보이는 수준은 선진국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식이 좀 안 따라가서 좀 이게 선진국인지 좀 헷갈리는데 지금 이 우리나라에 부강한 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 바로 위에 있는 한 세대 위, 특히 바로 그 위의 세대. 그러니까 1940년대, 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7, 80년대 열심히 살아서 이룩한 것. 아니면 그 위의 세대나 그 밑에 세대.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는 것도 수많은 방편이 있는데 예를 하나 들면 6.25 전쟁이 터졌는데 그때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건재해가지고 지금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들어서 싸우면 뭐하냐 그냥 항복하고 말자 그랬으면 어때? 오늘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안다라고 한다면은 미래를 내다보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자, 이어서 32페이지에 키론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야부 für antike und Christentum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다는. 자, 이걸 이제 줄여가지고 야베 아체라 그러는데요. 이 이제 고대와 기독교에 관련된 야북이랑 1년에 한번 찍어내는 책, 애뉴얼 북인데 이걸 갖다 책이라고 그러면 안 돼. 학술지. 그러니까 고대 기독교 관련 매년 간행하는 연간 간행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여기 이제 두 번은 나오는데 원래는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야북이라고 해야겠죠. 그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좀 더 자주 찍어내야 되니까 두 번 찍어내는데 야북이라고 하는 이열북이다. 매년 나오는 책이라면 매년 나오는 게. 근데 이제 이렇게 변칙으로 해갖고 한 번 더 찍어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간행물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고대사를 알게 되고 기독교에 관련된 걸 알게 된다. 자, 고대사하고 기독교가 이제 결합이 왜 되냐면요. 우리 이제 시대사를 얘기를 했는데 그 고대가 끝나갈 때 서기 4세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독교가 제대로 돼서 나와. 그 전까지는 눈에 잘 안 보여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성도 수는 늘어나는데 핍박을 이제 잊을만 하면 받고 이렇게 이제 한 10번을 세게 받았죠. 300년에 걸쳐서. 평균 내보면 어떻게 돼요? 100년에 3번, 4번 당하죠. 그죠? 큰 핍박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뻗어가기가 좀 애매한 상황인 게 뭐 커질라 하면 자꾸 이제 핍박을 당하는데 이제 4세기 되면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보장을 받죠. 공인,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딕트 밀라노, 그러니까 에딕 오브 밀란 해갖고 밀라노 칙령이나 이제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라고 보장을 해줘 버리니까 핍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국교화하는 건 아니고 그건 후대의 일이고, 콘스탄티누스는 자기 자신이 기독교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공인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하고 고대는 원래 이제 뭐라 그러면 고대는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고대가 끝날 때쯤 서기 4세기 기독교가 일어나면서 안티케운 크리스텐툼이라고 하는 거는 4세기 5세기를 많이 다룬다고 보면 돼요. 여기 기독교가 번창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뭘 보면 고대도 보고, 고대도 보고 기독교도 보고 역사도 되고 종교도 되고 하는 요런 잡지가 있다면, 이게 뭐냐면 역사 신학이 결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좀 긴데 말입니다. 궁금해할까봐 설명 좀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 혹시라도 받아 적을 수 있으면 대놓고 한번 받아 적어 보세요. 자, 일단은 읽고 제가 그걸 해석을 하는데, Bonner Jahrbücher des Rheinischen Landesmuseums in Bonn und des Vereins von Altertumsfreunden im Rheinlande,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해석을 해야 되는. 자, 본이라는 건 여러분 알죠? 독일에 있는 큰 도시. 동서독이 분단되어 있을 때는 서쪽에 서독의 행정 중심지. 물론 이보다 큰 도시가 많았지만 여기가 이제 위치가 좋아서 행정 중심지. 인구는 한 50만 정도 되는 데인데요. 지금도 독일에서는 큰 도시에 해당되는데 본입니다. 보나라고 하는 거는 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앞에서 꾸며주는 게 형용사 기능에서 본의 이런 말이죠. 야bücher 매년 나오는 책이면 Das Rheinischen Landesmuseum 라인강을 끼고 있는 지역 박물관, 라인 박물관입니다. 라인 박물관 어디에 있는가? 본에 있는 이 말이죠. 그거 난 다음에 뒤에 임 라인란드라고 하는 것은 라인 지역이란 말이고, 알타툼스프로인덴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을 말합니다. 고대 친구들이라 보기보다는 고대 친한 사람들이니까 고대 학자들의 페아인이 뭐냐? 클럽이거든요. 독일 말로 클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인 지역에서 고대사 전공하는 사람 모임과 그러나 본에서의 라인 박물관에서 나온 본 영감이라고 하죠. 영감이라고 이게 이제 직역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핵심 키워드만 갖고 말하면 라인 지역에 대한 이 잡지가 그 지역 독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넓적하게 이렇게 있으면 왼쪽에 있는 걸 말하는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넓적하게 아프리카가 저기 생겼다면, 그래서 그 왼쪽에 네덜란드 벨기에 쪽에 있는 이 지역이 라인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제가 동그라미 표시한 요 정도 넓이만큼 라인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주로 베스트팔렌주가 해당이 되는데 인구도 가장 많습니다. 여기 지역에서 뭘 한단 말입니까? 이 박물관에 관한 연구와 그러고 난 다음에 서양 고대에 관한 연구를 하는 그런 이들이 만들어내는 잡지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나는 이게 뭐 이름도 길고 뭐 너무 지엽적이어서 이게 뭐 대단하냐 했는데 굉장합니다 이게. 그쪽에서 이 고대 언어 전공자들은 이 잡지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잡지다라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클리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클리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부제가 있죠. 바이트레게주 알튼게시시대 고대사에 대한 기여. 근데 이 기여는 뭐냐면요. 달리 있는 게 아니라 원뜻이 그거고, 여기 문맥상의 뜻은 뭐냐면 투고된 원고를 고대사를 위한 원고 받음 이 말이거든요. 한국말로 말해 좀 그런데 하여튼 서양 고대사 잡지 이 말입니다. 그 잡지의 고유 명사가 클리오라고 하는 데죠. 클리오도 굉장히 중요하고,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제가 말했던 그 2층에 가면요. 그게 이제 꽂혀 있어요. 클리오라고 하는 잡지가.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래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잡지 클리오라고 하는 잡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고대에도 지금 구독을 하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최근 거는 실물로 있고 옛날 거는 어느 정도 몇십 년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웹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이 돈을 갖다가 클리오에게 지불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온라인으로 보내주면 그 온라인을 관리하고 이제 고려대학교의 소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필요시 다른 학자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허락을 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도서관이 굉장히 잘 돼 있다 하는 걸 제가 이제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독일 쪽에 얘기를 했고 다른 나라도 많이 있다는 거죠.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Journal of Hellenistic Studies 줄임말이 이제 JHS라고 하는데 이건 헬레니즘 역사 관련된 잡지라는 거죠. 굉장히 오래된 잡지죠. 1880년대 이래 연 1회 간행된다. Journal of Roman Studies 1911년 이래 나온 잡지고 영국에서 나오는데 이건 로마사 관련된 가장 권위 있는 해외 학술지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논문을 쓴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이제 대서특필이 돼요. 대서특필이 되고 슈퍼스타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저도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Journal of Roman Studies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을 하고 있는 잡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간행하고 있는 또 오래된 권위 있는 잡지가 아테나이움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아테나이움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불어권 잡지도 있는데 레베데 에뛰드 안깼네 해갖고 REA로 말하고 있죠. 이것도 오래됐고 이제 이 뜻이 뭐냐면요. 고대에 관련된 학문의 이 글들을 모아놓은 거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권위 있는 것이고 그 아날이라고 하는 잡지도 있고요. 이 아날은 이제 고대사 잡지라기보다는 이제 다 포함하는 종합적인 잡지인데 마르크 블로우가 예전에 관여한 적이 있죠. 여러분 상식이 좀 있으면 마르크 블로우는 역사학 하는 사람이 웬만하면 아는데 봉건사회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저서를 썼습니다. 봉건사회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그 역사학에서는 굉장히 중시받는 사람이고 특히 이제 그 사회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80년대 우리나라 지식인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인물 뭐 추종했다고 할 수 있고 그의 어떤 사상을 갖다 알려고 많이 노력했던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제가 80년대인가요? 90년대 아주 이른 나이에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은퇴를 했는지 모르는데 서양사 교수님인 한정숙 교수가 젊은 시절에 이걸 갖다 번역을 했는데 아주 잘했죠 번역이 뭐 그런 기억이 좀 나는데 그분이 이제 feudal society 뭐 할 수 있는데 이 봉건사회라고 하는 책을 블로우가 쓴 거를 갖다가 번역했죠. 그분이 이제 이 번역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원본은 불어고요. 그런 다음에 책이 유명하다 보니까 뭐 각국어로 다 번역돼요. 그래서 여러 판본을 다 봤습니다. 원본뿐만 아니라 영어본도 보고 또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1어본도 보고 뭐 다 했다고 하는 걸 보는데 막 그 생각이 나고 제가 잠시 얘기를 하고 있고 봉건사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좀 사학과 학생이라면 좀 읽어볼 수가 있는 필요가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나아가가지고 계속 얘기를 좀 해보자면 추가의 주요 전기 간행물들, 서양 고대학을 위한 잡지들 해갖고 이제 여기 나오는 건 제가 이게 각주에 표기하고 있는데 Dankbart Forma Alte Geschichte im Studium und Unterricht 서양 고대사의 전공 공부와 수업이라고 하는 1994년 슈투트가르트에서 출판된 책 50에서 51페이지 사이에서 보고 제가 그 리스트를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해갖고 만든 게 아니고 이 책을 보면 이런 게 다 정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걸 제가 밝히고 있다. 이거 제대로 안 해놓으면 제가 오해를 받는 게 뭐 자기가 직접 뭐 이렇게 보고 했느냐 해갖고 사람들한테 헷갈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갖다가 분명히 밝히려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추가의 잡지가 뭐 있냐 American Journal of Ancient History 고대사에 관한 미국 잡지 말이죠. 미국에서 펴내는 고대사 잡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Ancient Society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요번에 그죠 저도 이제 경험이 있는데 1월 달에 제가 이제 쓴 논문이 있어요. 저도 이제 늦기 전에 해외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많은 접촉 끝에 어떤 그 미국에 있는 잡지 학술지에다가 원고를 보내려고 접촉을 하는데 제 원고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자기들은 이걸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전공 영역에 그런 임원진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Ancient Society 같은 데 한번 내봐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Ancient Society 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찾았단 말이죠. 아까 1844개 A&HCI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인문계 관련된 쉽게 말해서 우수 학술지가 바로 A&HCI란 말입니다. A&HCI.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게 없는 건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접촉을 못했어요. 이메일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없더라도 그게 안 유명한 게 아닙니다. 없는 것이 더 훌륭한 잡지가 많습니다. 자기가 잘난 잡지는 구태여 자기 PR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경우가 좋은 잡지가 이 카테고리 안에 우수 잡지 안에 누락된 게 많다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그 구분을 잘 못하죠. 왜냐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정보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안티케 온 아벤트란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잡지입니다. 이거는 있더라고요. 제가 A&HCI 보니까 있고 이게 고대와 서양이란 말이에요. 아벤트란트가 뭐냐면요. 이브닝 랜드란 말이에요. 저녁의 나라란 말이에요. 아벤트란트는 이브닝이죠. 그죠? 이게 어디냐면은 해가 동쪽에서 아시아에서 떠가지고는 유럽 쪽으로 진단 말이에요. 동에서 떠서 서로 지니까 이게 바로 저녁의 나라예요. 이 옥시덴트가 뭐 오키데일에 떨어지는 해가 떨어지는 게 옥시덴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녁의 나라고 아시아는 오리엔트 랜드란 말이에요. 해가 뜨는 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해가 바뀌게 1년이 시작되면 어디서부터 이제 가장 먼저 시작이 되냐면은 태평양 한가운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굉장히 순번이 빠릅니다. 우리보다 1시간 빠른데 일본이고 그리고 한국이고 넘어가다가 어디 이제 유럽까지 가려면 8시간 걸리고 유럽에서 6시간 가야 드디어 미국이 나오고 미국에서 태평양 쪽으로 한 몇 시간 건너오면은 그 태평양 그 중간쯤에서 가장 느린 시간이 존재한. 예.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역사라고 하는 동쪽에서 먼저 시작된 게 맞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안티케 벨트라고 하는 그런 잡지도 있고요. 이게 이제 Ancient World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Archive für Begriffsgeschichte. 자, Archive for Conception History란 말인데 개념사를 위한 아시브라고 하는 거는 문서 모음이거든요. 문서 모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특수한 잡지인데 역사 이론이죠. 그죠? 개념사만 이렇게 쓴 논문을 갖다 찍어내는 그런 특수 잡지가 있다는 거죠. 개념사라고 하는 건 이제 독일에서 나온 개념인데 꼬젤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해 만든 개념인데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설명하기 좀 그러고 역사 개론 같은 수업에서 들으면 아마 설명이 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Bericht der römisch-germanischen Kommission 이제 로마와 게르만의 그 결합에 관한 보고 뭐 이런 말인데 로마사 내에서 뭘 하냐면 게르만 관련된 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 자기 조상이기 때문에 게르만을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독일에 있는 중앙도서관 어느 대학에 가보면 게르만 연구만 해서 꽂힌 게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게르만 족보가 다 나와 있어요. 우리도 보면 우리 집에도 족보가 있는데 집마다 웬만하면 다 족보가 다 있거든요. 독일 사람들도 그거를 갖다가 보존하려고 하는 철학이 아주 투철하거든요. 자료를 다 모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연구해보면 굉장히 연구할 거리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비잔틴이시 짜이트 슈립은 뭐냐면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비잔틴 역사에 관한 잡지란 말인데요. 이 비잔틴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내가 여러분한테 이게 나눠준 여기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시대사를 이제 구분해갖고 역사의 흐름을 제가 예전에 한번 잡아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없으면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24페이지 같은 데 보면 비잔틴이라고 안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제정기가 끝나고 24페이지 앞부분에 보면 그 476년에 서로마 멸망하고 계속 남아있던 게 동로마죠. 동로마의 다른 이름이 비잔틴 제국이다. 그래서 이 비잔틴이 공식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콘스탄티노플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보는 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인 거는
그 테오도시우스 1세가 죽을 때 자기 두 아들에게 동서로마를 나누어 다스리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는 그때부터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395년부터 해서 이게 망하는 게 언제냐면 1453년입니다. 그러면 1000년 가까이 계속 지속된 게 동로마인데 이게 바로 비잔틴 역사란 말입니다. 비잔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비잔틴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고, 비잔틴은 앞부분은 고대고 뒤로 갈수록 중세가 많아요. 쭉 이게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클래시컬 월드라는 것이 있고, 예전에 클래시컬 위클리로 나왔고요. 미국에서 찍어내는데 이 클래시컬 월드하고도 1월 달에 제가 접촉을 했어요. 내가 많은 잡지를 여기도 낼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또 제가 비교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들 심사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클래시컬 월드하고도 제가 접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컬 월드도 있고 게르마니아라고 하는 그런 잡지도 있고, 그러니까 게르만 연구하는 거고, 그라짜 바이트레게 퓨에디 클라지시 알타 툼스 비신샤프트라 해가지고 줄이면 이제 개배 GB가 되는데, 이 그라츠가 어디냐면 오스트리아의 도시의 하나입니다. 근데 오스트리아 중에서도 공부를 아주 옛날부터 오래 하던 전통적인 권위 있는 학술 도시가 바로 그라츠거든요. 그라츠에서 펴낸 잡지 이름 말이죠, 그죠? 그라짜 바이트레게 뭐에 대해서? 클라지시 알타 툼스 비신샤프트, 고전 고대학에 관한 그라스인들의 잡지다. 고전 고대학이 어디입니까? 그리스 로마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근동은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문맥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라츠가 굉장히 고대학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그라츠 대학은 유명하다. 자, 그릭, 로마는 비잔타인 스터디스, GRB에서는 이것도 제가 그죠 접촉한 적이 있단 말이죠. 여기 논문까지 투고까지 다 했어요. 했는데 내 원고를 읽어보고 난 다음에 심사를 갖다가 못 구하겠다고 나한테 연락을. 그래서 다른 데 좀 내달라고 그 얘기예요. 하여튼 요번 1월 2월 달에 국제학술지를 막 어마어마하게 유리방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엉뚱한데 다른 데 내놨는데, 어쨌든 간에 저도 이거 하면서 고생도 많았지만 좀 보람도 느끼는 게 이런 것도 다 인생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잡지들이 기념비적인 잡지들입니다. 이런데 논문을 한번 쓰려고 노력하는 것, 이쪽에서 나온 논문들을 본다고 하는 거 굉장히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오는 게 헤르메스, 아주 중요한, 클리오만큼 유명한 헤르메스도 고려대학교에 딱 꽂혀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2층에 딱 올라가면은 이 샘플로 이렇게 딱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여기 가서 한번 보시죠. 이보세요. 1866년도부터 찍어낸 중요한 잡지다. 자, 그 밑에 또 헤스페리아라고 하는 게 있고, 라토무스도 중요하죠. 벨기에에서 나온 잡지입니다. 러베드 에뛰데 라티노,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를 제가 2년 전에 투고를 했어요. 투고를 해갖고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투고를 해갖고 이메일 주고받고 그러는데 반년이 지나도 결과를 통보를 안 해요. 너무 내가 답답해갖고 막 이메일을 갖다 어마어마하게 보내니까 회장이 직접 저한테 이제 답이 왔어요. 회장이 웬만하면 답을 안 하는데, 그래갖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예전에 당신한테 여러 번 접촉을 했다 그러는데 혹시 이메일 온 거 있는지 좀 확인 좀 해보라고 나한테 얘기. 난 앞만 봐도 그 사람들이 이메일 보낸 게 없는데, 그래갖고 포맷이 좀 틀려가지고 포맷을 좀 바꿔갖고, 원고서는 규격이죠, 그죠? 양식. 그래 요청을 했는데 몇 달 동안 답이 없길래 흐지부지되가 없어져 버렸대. 그래갖고 여기 포기하고 다른 데로 또 내려고 했던 것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지난 몇 년간 해외 학술지를 자꾸 접촉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참 많이 했습니다. 라토모스 아주 중요한 잡지고, 특히 저를 가르쳐 주신 그 지도 교수께서 여기 이제 라토무스의 중요한 논문을 갖다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라토무스 아주 중요한 잡지다. 자, 그러고 난다 Mitteilung des Deutschen Archäologischen Instituts Athenische Abteilung 해가지고는 독일 고고학 그 기관의 미타일룽이라는 건 보고거든요. 보고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아테네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잡지가 있어요. 그러고 난 밑에 것도 있고, 뭐 이건 비슷한 거니까 생략하고, 무세엄 엘베티쿰 하게 되면요, 헬베트족의 박물관인데 뭐냐면 그 게르만족이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엘베티라고 하는 종자가 있어요. 게르만 종자. 그래서 이게 이제 스위스 쪽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바젤입니다. 스위스가 바젤 지역에
나오는 그런 잡지도 있고, 필롤로구스라고 해서 이것도 서양 고대 쪽의 잡지고, 그러니까 피닉스라고 하는 거 제가 직접 본 적이 있고요. 이런 잡지도 있고, 러브 에뛰드 앙켄네라고 하는 보르도 프랑스에서 나오는 잡지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러브 에뛰드 라티너 하면 파리에서 나오는 잡지, 라틴어하게 관련되고, 러브 에뛰드 그레키 하게 되면 그리스하게 대한 거고요. 나오죠. 라이니시 무제움 피어 필롤로기 하면 라인 박물관, 언어학 쪽 잡지. 필롤로기 언어학이거든요. 사이클룸은 제가 투고한 적이 있는 유명한 괴띵인 대학교가 갖고 있는 잡지. 괴띵인 독일 한복판에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특히 동문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교. 거기서 갖고 있는 사이클룸입니다. 사이클룸이다. 티케도 있고요. 비나 슈튜디오, 빈 이제 오스트리아 수도 아닙니까? 빈에서 나온 그 잡지가 있고, 뭐 밑에 거 하나 더 있고, 여러 갖고 잡지는 여기까지 1대별 하고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 자 우리나라 서양 고대사를 어떻게 연구하느냐 시간이 다 왔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정돈을 한번 해보겠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시대가 끝나고 동해방이 되고 난 다음 지금까지 이제 원래 75년 됐죠. 그죠? 75년 되면 이제 2.5세대가 지나면서 서양 고대가 값어치가 있다는 걸 알고 몇몇 성각자들이 이걸 키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양대 산맥을 말하면 이제 서울대를 축으로 하는 하나의 지류가 있고 고려대를 축으로 하는 하나의 지류. 이 양대 지류에서 지금까지 지대한 업적을 끼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장 발전해왔던 그 루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서울대에서는 이제 원래 전공이 이제 역사에서 고대가 아니고 본인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고대사를 하게 되는데 양병우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주로 그리스 역사를 많이 가르쳤고요. 고려대학교에서는 이제 20몇 년 전에 은퇴하시고 또 이제 작고하신 지동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죠, 그죠? 이 지동식 교수님이 이제 주로 역사 쪽으로 많이 아니 로마 쪽으로 많이 보급을 하셨어요. 이 두 분이 이제 축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서울대는 어떤 캐릭터가 있냐면요. 놀라운 개념이 있는 게 그 사학과 안에 서양 고대에 관련된 전공자를 교수 티오를 갖다가 주지 않고 아직까지 안 주고 있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는데 있기는 있는데 그분이 사범대의 역사 교육과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사학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서양 사학과 안에 있죠. 그런 특징이 있고 그런 속에서 주로 이제 어디서 좀 연구를 서양 고대에서 많이 하냐면은 독립된 연구소가 있는데 서양 고전 연구소가 서울대에 있습니다. 이건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역사보다는 철학하고 언어학을 많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역사 쪽으로는 좀 고려대학교에 비해서 많이 인력이 모자라. 고대는 또 역으로 역사는 많은데 그쪽이 적고 이런 이제 양쪽이 이제 이 뭐라 그럽니까 장점을 합치면 이제 하나로 잘 결합시켜 놓으면 뭐라 그럽니까 서로 보완이 되긴 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려대는 역대로 지동식 선생님이 역사 쪽으로 사람들 많이 양성을 해놨는데 의외로 이제 철학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많지가 않아요. 철학과에 가면 예전에는 계셨어요. 그 고전 철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예, 그런 이제 어떤 우리나라에 그나마 좀 고전 철학이나 역사를 하는 게 서울대와 고대 쪽에서 주로 이제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구가 꽃을 좀 피게 된 게 90년대 넘어가야 돼요. 80년대 해놓은 게 뭐냐면요. 이 지동식 교수님들이 아주 많은 후학을 양성했기 때문에 그가 심어놓은 분들이 90년대 넘어가면 이제 현직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 나이가 그렇게 돼. 그분은 은퇴를 하고. 그 덕분에 지금 그 우리나라 주요 대학 곳곳에다가 제자들이 다 포진이 돼 있고. 서울대도 마찬가지인 게 조금이라도 심어놓은 그런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좀 퍼져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서양 고대는 대부분이 8, 90%는 고려대학교 아니면 이제 서울대 출신들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일부가 이제 다른 학교들이 있는 그런 식의 이제 편제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데 2000년대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해외 유학 같은 것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 그 전에도 있기는 했는데 뭐 아주 드문 경우인데 2000년대 넘어가면 약간씩 그렇지만 아직도 이 대세는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서양 고대를 유학 간다는 결심한다는 것도 힘들고 가면 다른 전공에 비해서 엄청나게 더 걸리고
그러나 공부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고통하면서 하는 것이 눈에 보여서 공부 자체를 엄두를 낸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 뭐 다른 얘기도 많이 할 수 있는데 뭐 여기까지만 하고, 자 어쨌든 간에 3주차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는 아마도 변수가 있으면 온라인 하겠지만 지금 계획에 의하면은 4주차 4월에 이제 7일부터의 수업은 현장 수업이 될 걸로 일단 예견되니까 되면 이제 3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 그럼 여기에 대한 자료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은 그 부분만 강의 자료에 올리고, 아니면 뭐 확정된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현장 수업을, 그러면 뭐 나머지는 복사집에 맡겨서 제번 찾아가는 걸 하든지, 그건 제가 결정하는 대로 블랙보드에 공지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